제 채널에서도 올리브유도 소개한 적이 있고요. 버터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올리면 꼭 댓글에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올리브유 먹어도 되나요? 선생님, 저는 당뇨인데 버터 먹어도 되나요? 지방은 다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다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답변을 얻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다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필수로 다 드셔야 돼요. 균형감 있게 다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하면서 한때 또 탄수화물을 또 엄청나게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필수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게 필수적으로 저희 모든 세포들에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약시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 당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탄수화물도 꼭 챙겨줘야 되는 게 맞다. 단백질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단백질은 뭐 근육에도 좋고 필수적으로 이제 많이들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지방은 너무 두려워하고, 지방만 먹으면 심근경색, 심장 막히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랑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장어를 먹으면 힘이 난다, 스태미나가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음식의 그 모양이나 그 이름을 가지고 마치 효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인 건데요. 사실 이 시작은 1950년도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심근경색이 걸린다라는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지방을 죄악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90년대 정도에 특히 무지방, 저지방을 가지고 식품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을 했었죠. 무지방, 저지방이 살을 빼는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연구 결과는 사실 지원, 스폰서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사실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마케팅을 심하게 하니까 그때 무지방, 저지방 음식들이 많이 득세를 했었는데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 지방이 없어진 만큼 사람은 뭔가는 더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죄악시하면서 탄수화물과 설탕은 또 엄청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무시를 하고 방치를 해뒀던 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또 당뇨와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은 우리 몸에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지방을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성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해보신 여성분들 이런 성호르몬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불순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욕 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신호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또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나 CCK와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면서 폭식을 막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세포를 형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세포들 간의 통신도 제대로 되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방을 안 먹으면 이것도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뇌의 성분의 60% 정도가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HA 같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을 잘 먹으면 뇌 기능에도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안 먹게 되면 뇌 기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기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포만감을 더 오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에 의한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1g당 무려 9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지방이 완전 빠지게 되면 고효율의 에너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죠? 이거 닥터핏 올리브유 맞는 거? 그래서 올리브유를 제가 정말 신봉하다 보니까 올리브유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꼭 댓글에 이제 올리브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많이 달아주셨었거든요. 이 올리브유는 그냥 지방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게 하고요. 건강한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방법 권장드리는 건 매일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혹은 소주 반잔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이거 한 포 드시는 거입니다. 그 정도 아침에 드시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점심 폭식도 막아주고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점심에 혹은 저녁에 뭐 드신다고 하면은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뭐 레몬 조금 넣어서 드시는 방식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은 특히 기억하실 게 절대로 가열을 하시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점,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닥터필 올리브 오일은 이제 올리브 오일 먹을 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뜯어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 끝이고요. 이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꼭 올리브유는 이 닥터핏을 드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올리브유든 그 엑스트라 버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보신 김에 닥터핏 올리브유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버터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버터가 포화지방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노랗거나 약간 하얀데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지방인 것 같은, 지방이 그대로 쌓일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실 버터에는 불포화지방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지방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비타민을 의미를 하는데요. 비타민 뭐 A, D, K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버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뭐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버터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는 게 저는 요즘에 좀 추천드리고 있는 방식이고요. 음식과 같이 드신다면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버터 드신다고 하면 보통 흰빵에 버터 이렇게 올려서 드시잖아요. 그 방식은 안 되고요. 지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토스트까지 해 드시면 정제당에 지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열까지 되다 보니까 당독소가 엄청나게 생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라드, 돼지기름인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어르신들이 삼겹살 먹을 때 이 돼지기름 다 발라내야 된다고 막 저희 어머니는 키친타올에 막 닦아서 삼겹살을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라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라드에도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름들 중에서 고온 조리에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라드 같은 경우에도 이 라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랑 먹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냥 전통적인 우리 건강한 한식처럼 밥 조금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에 채소와 함께 이 라드 를 드시면 괜찮은데 튀김으로 먹고 설탕을 뿌려서 먹었을 때가 정말 최악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라드 자체보다 어느 정도의 칼로리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라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라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조리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뭐 통닭이나 튀김류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튀김 요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더욱더 이제 죄악시 되었던 그런 기름입니다. 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한 거고 기름을 일반적인 건강한 식사와 드셨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나쁘지 않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좀 지방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지방을 튀기게 되면 다양한 염증 물질, 산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지방을 튀기기보다는 고온으로 조리를 하신다면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기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치킨을 드시더라도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구운 치킨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돈가스 같은 이런 튀긴 음식이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드시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에 올리브유를 추가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드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이제 지방을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소스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드신다면 라면은 튀김면이잖아요. 지방 함량이 좀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 스프를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좀 건강한 지방인 계란을 넣어준다든지 여기에 채소를 조금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요네즈인데요. 이 마요네즈를 섞어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요네즈도 결국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지방으로는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빠질 수 없는 올리브유,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화유 같은 거겠죠. 트랜스 지방은 줄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은 이러한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산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을 줄일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단순 당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단에서 삼겹살을 어떻게 줄이지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절반으로 줄여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은 죄가 없다.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밸런스 있게 식단을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정보는 저희 양닥터 채널에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수만 명 이상의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봐가면서도 상담도 해드렸고, 저도 논문도 많이 읽지만 실제로 제 몸에 생체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올리브 오일이 좋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말에는 마라 엽기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냥 엽기 떡볶이만 먹어보고 올리브유랑 양배추를 먹고 엽기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진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쌓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이런 혈당이나 대사관리 쪽에서는 모르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은 건강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댓글란에 저희 닥터핏 올리브유 링크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건강한 지방으로 한번 바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